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이 아닌 하위 88%로 전격 합의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안을 표결로 결정했는데도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헛발질만 했다는 비판인데요. 24일 전체 국민 중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국힘당으로 넘기는 합의안에 10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하고 정청래, 김용민 의원 등 일부만 반대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김용민 의원은 SNS로 여러모로 힘이 부치다라며 죄송한 마음을 개혁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자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했는데요.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고 밝히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으로 결국 가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가 국힘당으로 가게 된 배경은 협치를 내세운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한몫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내년 대선에 여권이 승리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면 차기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리도, 중재도 아닌 개혁의 깃발을 뽑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추진 중인 개혁안들이 계류 상태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는 것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시대의 반역자라는 비난 댓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게시판에서도 당원들의 밑바닥 당심을 물어보지 않고 결국 법사위를 속절없이 넘겨주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서 88%로 깎아내린 한심한 지도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야권과 언론은 환영 일색인 분위기인 거죠. 180의석은 반대만을 일삼는 국힘당으로부터 가로막혔던 개혁을 완수해 나가라는 촛불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변변치 않은 결과물 하나 없이 이제 법사위를 국힘당에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180석의 100석에게 무릎을 꿇어가며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협치라는 미명 아래 대충 자리를 나눠 먹게 하고 개혁하고는 담쌓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적폐와의 싸움도 개혁도 완전 포기하는 것, 이게 박병석 국회의장과 송영길 당대표가 선택한 길인 건가요? 이들이 한심한 건 둘째치고 이들의 손에 노란한 민주당 전체가 다 무능해 보입니다. 그나마 15명의 의원이 의총에서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그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정청래, 김용민, 이수진, 최혜영, 민영배, 황운하,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이규민, 유정주, 진성준, 소병철, 박주민, 오광석 의원이며 또 기권한 의원은 총 3명으로 이재정, 이탄희, 우원식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과 2차 추경 합의 처리에 따른 당내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6월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게 넘기는 합의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24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법사위를 내주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법사위가 야바위 흥정 대상이 될 정도로 가볍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넘기는 것에 찬성한 의원 104명의 명단을 공개하라. 당대표는 사퇴하라는 등의 항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 지도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선 경선 주자들에게도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업무 방해를 그만하라.
법사위를 야당으로 넘기지 말게 해달라는 것인데 문자 폭탄 선동을 계속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자제를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열성 당원들의 지지세가 높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힘이 붙인다.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힘당이 고안한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을 깨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을 당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깊은 고민의 결과물이랍니다. 그 고민을 왜 당신들만 하는 거죠? 공당이 의원들의 생각으로만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건가요? 당원이나 민의는 왜 반영이 안 된 거죠? 이런 걸 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부가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소득 하위 88% 지급안으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도 볼멘 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소득 상위 12%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어려울 때는 콩 한 쪽도 나눈다고 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연대의식이 훼손된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서 전국민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뺐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며 당이 정부 야당 반대를 핑계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는데요. 당 관계자는 송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추경 협의 과정에서 접한 재정당국의 태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끝내 재정당국과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고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게 핑계일까요? 아니면 암묵적 동의였을까요? 이로써 내년 대선은 점점 멀어져 가고 말았는데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 집권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과연 최선이었나요? 결국 분열만 부추기게 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위기의 민주당을 봅니다. 이걸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뒤집어 엎으십시오. 이준석이 합의한 걸 국힘당이 뒤집든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민의가 당심이 이걸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 명분도 대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그까짓 것 좀 뒤집어 엎자고요. 뭐가 대수입니까?